문제를 푸실 때는 6번부터 함수 문제 6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네. 자, 1번, 6번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럼 됐어. 찾는 값. 없어요?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열 번호. 네 번째는 근사값 또는 일치값. 둘 중에 하나. 근사값일 경우에는 1을, 일치하는 값일 경우에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는하고 브이루거. 자, 그 다음에 브이루겁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죠. 네. 우리는 각 광자명 H14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거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반영해 줄 거예요. 그래서 H14,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값에 찾는 값이 포함한 표 전체. 그래서 머리를 빼고 해야 대신 네. CO부터 H12까지.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표시하고자 하는 열번호. 우리는 수강료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 그거 세고 있었어. 그 다음에 콤마 0 써주고 가로 닫아줍니다. 0이에요? 네. 내림차수. 근데 거기 떠요 밑에 입력할 때. 0은 근사값 혹은 일치값이에요, 선생님. 내림차수는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좌. 네.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countIf입니다. 네. 자, countIf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그 개수인데 무슨 개수? 또 말로 설명 못하겠어. 함수. 조건의 외우는데. 개수를 세는 함수. 조건의 개수.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자, COU 쓰고 countIf 나오면 클릭. 저희는 지금 문화예술이 몇 개인지 세고 싶대요. 자, 이 문화예술이 써져 있는 데가 분류 부분이죠. 그래서 분류의 범위를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죠. 이때 문화예술을 큰 따옴표하고 문화예술 써도 되는데 저는 쓰는 것보다는 요거 선택하는 걸 편해해서 그냥 D7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3이라고 결과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는 7만 맞죠? 선생님? 네. 밑에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저 혹시 저거 위에 걸로 해줄 수 있나요? FX. 아, 그럴까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이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 것부터 그건 내 오케이. 기준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직업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 직업능력 향상 중에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한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Dmax입니다. 자, Dmax는 max가 뭐예요? 최대값이죠. 최대. 조건에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우리 일전에 선생님 계속 D카운터, D카운트, D에버리지, D썸 다 했었어. 그래서 얘도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똑같아요.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들어가는 거 계산할 필드, 계산할 필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뭐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죠. 뭐에 대한 최대값? 수강 인원에 대한 최대값. 그럼 계산한
계산할 필드는 수강 인원이 되는 거고, 조건은 뭐죠? 이거 직업 능력 향상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는 하고 Dmax.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는하고 Dmax.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머리를 포함해서 표 전체, B사부터 H12.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우리 뭐에 대해서 계산해요? 수강 인원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한대요. 그래서 G4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 우리는 직업 능력 향상이 조건이고, 그거 섞여 있는 게 분류이기 때문에 D4부터 D5까지.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30이라고 계산돼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뭐 붙인대요? 명을 붙인대요. 그래서 가로 뒤에다가 클릭하고 AND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닫아주고 엔터. 그럼 30명 계산돼서 나와요. 자, 요게 관건인데요. 맞아요. 인덱스와 매치는 나오면 풀지 마세요, 그냥. 많이 나오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안 나와, 선생님이 혹시? 내가 잘못 잡았어. 봐봐요. 아이고, 매치부터 합시다. 매칭 플레이를 뭐예요? 설명하려면 Dmax, D가 없잖아. 아니 아까는 디맥스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 그쵸? 네. 이겼어. 더 많이 쳐. 처음에 필드 제외하고 머리를 포함해야죠. 포함 안 데이터베이스잖아요. 했나? 필드, 계산할 필드, 대가리, 수강인원, G4, 클릭, 수강. 콤마, 분류 직업 능력 향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D 들어간 건 다 머리 포함해서. 자, 매치라는 함수가 약간 브이로그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함수예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을 포함한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범위는 무조건 한 줄만. 그 딱 범위만.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정확한 일치인지 근사값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근사값의 아래 버전인지 근사값의 위에 버전인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일치하는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0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값을 감자라고 쓰고 범위는 뭐 표범위를 잡았다고 하고 0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고구마, 감자, 당근, 수박. 다음처럼 이런 표가 그려져 있을 때 얘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를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럼 2라고 나와요.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이 당근이다. 그럼 얘가
3이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인덱스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23에다 클릭하고 는 매치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7과 자개 공예가 몇 번째 셀에 있는지 셀 번호를 구할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57과 자개 공예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라 그랬어요. fx 함수 마법사 눌러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클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타가 나면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C11에다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몇 번째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면 강자면 전체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C5부터 C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한 일치하는 값을 원하는지 아니면 근사값도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일치값을 원하기 때문에 0을 써줄 거예요. 0 쓰고 확인합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째에 있대요? 7번째에 있대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다 지금 표시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수강료예요. 이 인덱스는 셀의 번호를 열번호와 행번호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인덱스. 이게 간혹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회사에서 되게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라서 그럴 거예요.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어려워서 저도 어려워서 많이 안 써봤는데 진짜 유용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인덱스는 범위에 행번호, 열번호를 입력해서 그 해당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행번호, 세 번째가 열번호가 들어가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범위는 당연히 여기 잡겠죠? 그리고 행번호에 2, 열번호에 2를 썼어요. 그럼 범위 기준으로 행번호가 두 번째죠. 그러면 수박이랑 200이랑 파랑 중에 열번호가 또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200이 추출돼서 나오는 기능이 인덱스예요. 문제를 바꿔볼까? 3, 1.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행번호가 세 번째 줄이죠? 그 중에 열번호가 첫 번째 줄이니까 첫 번째 줄이니까 토마토가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이런 함수가 인덱스 함수. 이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열번호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요렇게 잡지 않고 내가 딱 요만큼만 잡았다. 그럼 11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별도의 셀에다 합시다. 이해를 돕고자. 여기 E18에다가 클릭하시고 는 할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 불러줄게요.
자,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은 수강료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표를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 범위를 그냥 수강료만 잡아보자고. 우리 열번호 생략하기.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FX 눌러줄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까먹어요. 위에 걸로 선택하시고요. 확인. 이게 인덱스 함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행번호. 자, 이때 행번호는 뭘로 넣어줄 거냐? 요 매치. 7번째에 있는 값이 수강료잖아요. 그래서 요 매치 23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열 번호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우리 범위 수강료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처럼 결과값이 9만원이라고 나와요. 자, 요거를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했지만 실제로 이걸 같이 써야 정답이겠죠? 이제 식을 합쳐봅시다. 두 개 다 지우고. 얼추 이해가시죠? 어떤 문제인지. 얼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인덱스. 인덱스 먼저예요. 자, 인덱스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FX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범위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잡아도 되지만 저희는 열번호를 지금 생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표시하고자 하는 값 그 열만 딱 블럭 잡을 거예요. 우리 표시하고자 하는 값이 수강료였죠? 그래서 수강료 범위인 H5부터 H12까지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운 넘에다가 클릭하고 자, 여기에다가는 행번호. 저 로우가 행이란 뜻이래요. 자, 행번호를 입력을 해줄 건데 이 행번호를 뭘로? 매치를 이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57 자개 공예가 7번째 있다는 거를 매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매치를 직접 입력해 줍니다. 다음처럼 식을 열어버렸으면은 다 일일이 써야 되는 거 아시죠? MATCH 가로까지 열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클릭하시면 함수 인수 창이 매치 창으로 바뀌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매치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입니다. 우리는 지금 57 자개 공예가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줄 거니 찾는 값은 57과 자개 공예죠?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클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타 하나만 있어도 못 찾기 때문에 C11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ookup array 범위가 들어가죠. 어디 범위에서 얘가 몇 번째 있는지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좌명 전체가 C5부터 C11을 드래그. 자,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비슷한 값이 있을 경우엔 근사값을 찾아줄 거냐? 아니다. 완전히 똑같은 걸 찾아줄 거냐? 아니다. 큰 걸로 근사값을 찾아줄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원해서 0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얘 눌러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인덱스에 행번호를 매치로 넣었고 열번호는 생략을 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 누르고 얘 눌러서 가로 닫아주면 9만원이라고 계산돼서 나와요. 했나요?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 버리라고. 그냥 풀지마. 지금 1년에 2번 정도 나와요. 네, 그렇다. 연초하고 연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시험이 그 전달에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합격률이 높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9월달이니까 여름에가 항상 합격률이 높고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시기라. 방학 때? 네. 여름에 가야 되나? 여름에 보면은 안 되지.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아, 그래요? 응. 아. 쉬울 때 봐야지. 연말에가 가장 쉬워요. 12월 달 거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떠려나? 아, 연초니까 좀 쉽지 않을까? 아유, 풀지마, 인덱스 매치. 그럴려. 네. 아니, 어차피 못 풀어요. 자, 강의시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3이면 학습 동아리실, 4이면 창작 연구실, 그 외에는 다목적실로 구하시오. 지금 결과값이 학습 동아리실, 창작 연주실, 다목적실이에요. 세 개죠. 결과값이 학습 동아리실, 창작 연구실, 다목적실. 결과값이 세 개예요.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mid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if를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몇 개? 2번 쓴 거야. 결과값이 3개일 경우는 if 몇 번 쓴다고요? 2번. 중첩 if를 3개일 때는 네. 결과값이 3개일 경우는 if를 2번 써야 돼요. 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 두 번째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if를 풀기 전에 먼저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참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 거짓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선생님?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가 는 3이면 참에는 뭐라고? 학습 동아리실이. 네. 거짓에는요? 창작 연구실 또는 다목적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if를 한 번 더 써요. 네. 자, 두 번째 조건은 if의 두 번째 조건. 수강 코드가 뭐면? 네 번째가 4. 4면. 네 번째가 4. 4면. 참에는 창작 연구실. 창작 연주실. 네. 거짓에는 다목적실. 자, 이때 주의사항. 요거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불러오는 함수는 미드 함수죠, 선생님. 네. 미드는 텍스트 함수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해지는 결과값, 미드를 통해서 구해지는 결과값이 숫자가 아니고 글자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인 3 양옆에 쌍따옴표 붙어야 되고요. 요 4 양옆에도 큰 따옴표가 붙어야 돼요. 자, 이거 머릿속에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J5에다가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if 그리고 mid 불러줍니다. 했나요? 네.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요. 자, mid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우리는 B5에 있는 수강 코드를 불러올 거죠. B5 클릭. 자, 그리고 몇 번째 글자를 불러온대요? 네 번째. 네 번째. 한 개. 자, 네 번째 글자 불러온대요. 그 중에 몇 개를? 한 개. 한 개를. 그래서 1. 자, 그러면 다음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뒤에 써지게 되긴 합니다. 3이라고. 자, 그 다음 왼쪽 위에 if 함수 클릭. 아직 if가 안 끝났죠? if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 if의 첫 번째에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의 식인데 아직 조건식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요게 미드 구해진 네 번째 글자가 뭐면? 는 3이면 이때 3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고 뭘로 취급한다고? 숫자가 아니고 뭘로 취급한다고? 글자로 취급을 한다고. 원래 그냥 숫자면
큰 따옴표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숫자로 안 보고 글자로 봐서 3이라는 글씨 양옆에 쌍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참외값 학습 동아리실. 맞아. 잠깐. 여기서 잠깐. 선생님, if 함수는 mid 함수로 구해진 조건식에 저게 숫자가 아니고 글자로 보잖아요? 근데 추주는 안 그런다. 추주 함수도 숫자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 보면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 글자 불러와서 추주로 안 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저번에 풀어봤어.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숫자에다가 싹다 붙이라 했나요? 아니요, 저절로 지가 그죠? 인식하는데. 걔는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응. if는 안 해. 네. 그래서 그게 양옆에 차이점. 붙여야 된다고. 그 얘기 하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짓값에 if 한 번 더. 네. 그 학습 동아실. 아니요, 동아리실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 펄스에다 if를 한 번 더. if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썼나요? 네. 가로까지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의 식. 우리는 mid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글자를 불러올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네. 이 처음에 했을 때 여기 mid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글자 불러오기에 3이면 요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요 if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다 일일이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는 뭐면? 4면 숫자 3을 4로 고쳐줘요. 그 다음에 true에다가 큰 따옴표 창작 연주실 그 밑에는 다. 연주실. 자, 그 다음 다목적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경고창이 뜰 거예요. 왜 뜨냐? 요 처음에 썼던 if가 마무리가 덜 돼서 얘를 누르면 알아서 가로가 닫아지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열의 넓이가 좀 좁거든요. 얘는 저는 안 넓혀도 간점은 없을 것 같은데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J랑 K 사이에 넣고 더블 클릭까지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마지막 추주 함수입니다. 추주는 숫자에 원하는 글자를 반환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는 1의 반환값, 세 번째는 2의 반환값, 네 번째는 3의 반환값. 요거를 계속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처음 배우는 요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맞냐? 네, 맞아요. 맞아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함수. 날짜의 요일을 이게 더 맞겠네요.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날짜, 그 다음에 유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형이 1부터 999까지 있어요. 아니, 정말 999개가 있는 게 아니고 총 10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인수의 숫자가 999예요. 정말 100개가 999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오늘 날짜가 2025 공하나 21일이죠. 그리고 유형을 내가 만약에 1이니? 0이니? 잠깐만. 1일부터. 이렇게 1을 넣었다. 그러면 결과값이 2라고 표시해주는 함수가 위크데이. 일요일 3이구나. 3으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입니다. 왜 3이냐면 일요일을 1로 봐요. 그리고 월요일이 2로 봅니다. 그럼 화요일은 3으로. 자, 이때 뒤에 들어가는 유형은 1, 2, 3 그리고 777888 이렇게였나? 아무튼 앞에 두 개밖에 잘 안 해가지고 어쨌든 뒤에다가 1이라고 붙이면 일요일이 1로 들어가요. 그러면 토요일은 뭘로 나오겠어요? 숫자가? 7. 토요일은 7로 나옵니다. 뒤에다가 유형을 2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7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예요. 그래서 위크데이를 통해 날짜에 구한 결과값을 숫자로 표시를 하겠죠? 그 숫자가 일요일 1일 때는 일요일로 나오기, 2일 때는 월요일로 나오기, 3일 때는 화요일로 나오기 이렇게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설명이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지 안 어려워 하나도. 자,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IO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 자, 그 다음에 추주 불러줄게요. 자, 추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인데 이때 숫자를 우리 뭘 가지고 쓸 거냐면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을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위크데이를 바로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 위크데이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날짜가 들어가게 되는데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편하게 합시다. fx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날짜 F5셀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하는 것 중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요 유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는 일요일이 1로 나올 수 있게 1로 넣어줄 거예요. 왜요? 그냥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곧 편하게 1로 외우자고. 내가 월요일에 1로 두고 싶다면 2로 쓰면 돼요. 2.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1로 하자. 자, 그러면은 일요일이 1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위에 추주 글씨 눌러주세요. 추주 눌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추주의 밸류 1은 숫자 1에다가 반환하고 싶은 거. 숫자 1은 결과값이 뭘로 나와야 돼요? 일요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요일 쓰고 탭 눌러서 다음 칸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1루수나 2루수나 결과값은 같아요, 선생님? 네. 결과값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2라고 썼어. 그럼 월요일이 2죠. 그러면 그 1, 밸류 1에다가 월요일이라고 써야죠. 일전에 이 위크데이와 if 문제가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거의 대부분 저희는 위크데이를 1로 그냥 고정하거든요. 생략을 하더라도 저희 1을 안 쓰더라도 일요일이 1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평일에는 이제 오픈 시간 8시. 오픈 8시라고 쓰고 주말에는 오픈 10시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였어. 그러면 내가 이제 if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나눌 때 주말로 하려면 위크데이를 2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말은 6, 7, 토요일, 일요일 6이랑 7일 거 아니에요. 위크데이로 2를 썼을 때.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픈 10시로 표시하기. 이런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좀 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1에서 월요일이라는 게 더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월요일이 기준이잖아요. 미국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 미국 거예요? 미국 거죠. 기독교 천주교 분들은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 주라고 생각하시던데요. 아, 그러겠구나. 네, 거기는 국교가 그거니까. 저희 달력도 1, 월, 화, 수, 목, 금, 그쵸. 그래요? 달력 보시면 달력이 일요일이 맨 앞에 달렸잖아요. 아, 맞네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을 기준으로 첫 주로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개발이 아니라서. 월요일부터 일 시작해서 월요일 아, 그렇구나. 와, 일만 하는 민족이었네.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